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엠비인골드 대표 전문가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자, 지금 시장 누구나 힘든 시장입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2.5%, 코스닥이 마이너스 4.3%,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자, 결국엔 제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었고, 사실 뭐 어제 시장 저점을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하락이 나왔습니다. 다만 뭐 어제 뭐 시장 저점이에요 그랬는데 뭐 하락했다 그래서 어디 뭐 도망가고 그런 게 아니고요. 계속 이러한 상황이 될 때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북한 리스크에 대해서 북한 리스크가 좀 컸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조금만 반등 나와도 10에서 20% 급등할 종목이 있어요. 말씀드릴 거고, 가장 반등 시 시장 반등 시 가장 센 종목, 또 시장과 무관하게 올라갈 종목 다 공개를 합니다. 종목을 다 공개해도 못 따라진 분 되게 많아요. 그죠? 제가 지금까지도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급등주를 공개했습니다. 나라MND도 진작부터 공개를 했던 거고요. 그죠? 뭐 지금이야 뭐 빠져있지만 뭐 상한가 급등 나왔었고, 나인테크, 그죠? 엠플러스, 전기차 쪽에서도 급등주 다 미리 공개했었고요. 예. 뭐 이 방송을 통해서 다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종목이지만 실제로 다 물려있기 때문에 못 사서 수익 못 난 경우가 더 많아요. 그죠?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알고 있지만 대부분 다 물려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이런 종목을 말씀드려도 못 삽니다. 네.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져있다 보니까 다 물렸어요. 솔직히 안 물린 사람이 있어요? 뭐 한두 개 종목 올라갔다고 대박 난 겁니까? 계좌가 올라갑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한 종목 급등했다. 그래 대박 났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안 되잖아요. 예. 실제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은 뭐냐면, 시장이 올라갈 땐 누구나 돈 다 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항상 이 조정장에서 잘 대응을 하셔야 되고, 조정장에서 시장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인버스 매수하고 풋옵션 매수하고 그래서 돈 벌고 있습니까? 말로는 뭐 100% 200% 번다고 합니다만 실제로 그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100명 중에 두세 명 버는 게 걔 버는 거예요? 파생 상품한다 그래갖고. 파생이라는 것은 또 어때요? 100만원 깡통 나면 그만이에요. 50만원 깡통 나면 그만이에요. 이런 거 1000만원 5천만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화장실 갔다 오면 마이너스 50% 빠지는데. 예.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안정적으로 올라갈 종목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시장에 빠졌기 때문에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다 물렸습니다. 안 물릴 수가 없어요. 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기관 지금 다 물려 있습니다. 예. 우리만 물린 것도 아니고 여러분만 물린 것도 아닙니다. 다 손실이에요. 다. 누가 여기서 현금화 했겠습니까? 그 현금 가지고 주식 아무것도 안 사고 기다렸겠어요? 그러면 그건 대박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지수를 가지고 봤을 때 여기서 전량 매도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다. 지금까지 기다리고만 있었다. 대박이죠. 근데 여기서 뭐 이런 데서 뭐 현금 조금 만들어가지고 우리 현금 확보했다, 리스크 관리했다. 그게 말장난이지 대박입니까? 그래놓고 무슨 대박 난 것 마냥 이야기를 하죠. 시장 빠진 걸 맞췄다는 둥. 어떤 사람은 맨날 빠진다고 하다가 요 빠질 때 그냥 난리가 나요. 자기 말한 대로 빠졌다고. 지금도 자기가 말한 대로 빠졌다 난리가 납니다. 뭐 자기만 빠진다고 해서 욕을 먹었다는 둥. 예? 맨날 빠진다고. 그 사람 왜 욕먹는 줄 아세요? 시장 올라가는데 맨날 빠진다고 하니까 욕먹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저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지금은 누구나 어려운 시장인데 좋은 시장에서는 다 돈 벌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또 큰 폭의 조정이 나왔을 때 여기서 대응을 잘 하셔야, 엇박자가 나지 말아야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인 계좌로 갈 수 있는 거고, 그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엇박자가 나기 시작한다, 큰일 나는 겁니다. 네.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라면 버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존버가 맞는 겁니다.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라면 존버가 맞는 거예요. 인제 와서 현금화 할 겁니까? 인제 와서 리스크 관리 할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라면, 또 금방 올라갈 종목이라면, 시장 반등이 나왔을 때 시장을 주도해서 올라갈 종목이라면 놓치지 않고 갖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낙폭이 크더라도 마이너스 20%건 마이너스 30%건 이 자리에서 놓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소외가 되고 있다면, 분명히 소외가 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주도주였는데 시장이 빠지면서 급하게 많이 빠졌고 투매 물량 나오면서 다시 수급이 안 들어간다. 소외가 되고 있다면 시장 주도주로 바꿀 줄 알아야 되는, 과감하게 교체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용기도 필요한 겁니다. 무조건 존버가 답이다?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죠? 전기차라고 중장기로 난 계속 존버할 것이다? 장기 투자한다? 해도 돼요. 한 3년, 5년 뒤면 올라가겠지. 아니면 시장 반등 나올 때 뭐 주도할 수 있는 거고요. 올라갈 종목이라면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 거고, 소외가 되고 있다면 시간 끌지 말고 더 나빠지기 전에 올라갈 종목으로 바꾸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도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지금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오늘 포착된 게 있어요.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조금만 반등이 나와도, 예를 들어서 시장이 빠졌는데요, 이렇게 빠졌는데 요만큼 반등이 나올 때 종목은 오히려 이만큼 반등, 이런 종목으로 지금은 꼭 담아놔야 되는 거고요, 이 자리에서. 근데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라면 인제 와서 뭐 딴 걸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놓치지 말고 꽉 가지고 있어야겠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종목들을 보면 사실 과대는 폭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는 5G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또 빠졌어요. 솔리드도 오늘 또 빠졌고요. 서진 시스템, 오이솔루션, 말도 못하게 빠진 겁니다. 근데 오늘 9월이죠. 10월 달만 보더라도요, 이런 건 담아놔야 되는 거예요. KMW, 에이스테크, 솔리드, 이런 거는 당장 다음 달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선 담아놓는다면 수익 많이 납니다. 이런 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비중이 너무 많다 그러면 줄여야겠죠. 네. 솔리드, 오이솔루션, 선인 시스템, HFR, 네. 이런 거는 지금 이 빠지면서도요, 외국인이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물론 외국인 산다고 뭐 다 올라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외국인 계속 매수하고 있잖아요. 지금 솔리드 같은 경우는. 그죠? 오이솔루션, 서진 시스템 계속 매수하고 있죠. HFR.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심하게 빠졌는데 급락이다 뭐 악재, 이게 아니라 시장의 악재로 빠진 거고, 워낙에 성장성도 하반기 성장성, 그 다음에 내년 성장성까지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건 과대나폭 우량주가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갖고 있으면 안 무섭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갖고 무섭습니까? 안 무섭잖아요. 현대차 갖고 있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네. 결국은 올라갈 종목들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오히려 새롭게 올라가는 새로운 주도주가 나온다? 그럼 그 종목들 놓치지 않기 위해선 내 포트에서 소외되는 종목을 팔아서 또 매수를 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좀 굉장히 좀 복잡할 수 있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시장은
엇박장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놓치면 안 될 종목을 놓치면 안 되는 거고, 시장에서 소외가 되고 있다면 과감하게 옮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예. 제가 뭐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만 그것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만 좀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특히 북한 리스크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을 좀 제가 잠깐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요거를 좀 보겠습니다. 시장의 하락과 반등. 최근에 시장이 가장 하락이 나왔던 두 가지 이유가 영국의 재봉쇄,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 하락이 나오기 시작했고, 미국의 정책 공백까지 생기면서 하락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요 두 가지 핵심이었어요. 예. 영국이 재봉쇄한다고 하면서 파운드가 급락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유럽이 급락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영국은 재봉쇄를 하긴 했는데 국내에서 2.5단계 수준으로 재봉쇄를 한 거잖아요. 그죠? 국내 2.5단계 수준. 과거처럼 뭐 유럽이 다 그냥 문 걸어놓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3월 달에 이러면 안 된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악재긴 악재였지만 악재가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정책 공백이 가장 힘든 상황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평화로운 정권 이양은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대선에서 진다 하더라도 내가 가만히 있겠냐? 어? 나 지저분한 사람이야. 깔끔하게 안 줘. 어? 만약에 대선에서 진다 하더라도 뭐 승복하겠냐? 이건데 난 그렇지 않을 거다. 평화로운 정권 이양은 없다고도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원래는 지금 미국이요. 이 진보와 보수가 싸우는 게 아니라 빨리 지금 4차 경기 부양안 내놓고 경기를 살려야 되는 건데 지금 뭐 대법관 문제도 있고,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 싸움하느라고 경기에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 경기 부양안이 딱딱딱 나와줘야 되는 건데 그게 뒷전으로 밀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어려운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지금 이 북한 리스크까지 나온 거고요. 연평도 실종 사건. 예. 그 다음에 3분기 말까지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기간도 지금 많이 매도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꾸준하게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꾸준하게 매도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뭐 지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다가 몇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급락으로 이어진 겁니다. 근데 이 정도의 악재는 지금 이제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 공백은 좀 해결이 돼야 될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 시장 자체가 이렇게 뭐 급등이 나올 만한 그런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미국은요. 급등이 나올 만한 이유는 없는 건데,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의 조정이 나왔고 못 올라가고 있는 거고, 특히나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또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제재를 좀 가했죠. 예. SNS 소셜미디어 기업들에 대해서 면책 특권을 제한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도 기술주가 좀 빠지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의 평화로운 정권 이양 없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미국 선물까지 빠졌던 겁니다. 예. 좀 이런 게 다 반영이 됐고, 가장 큰 거는 북한 리스크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의 급락이 좀 더 했던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일단은 보자고요. 일단은 얘네는 좀 기다려봐야 되는 거야. 미국은 좀 기다려봐야 돼요. 미국의 정책 공백은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고, 요건 해결됐고 3분기 말까지 어쩔 수 없이 매도해야 되는 기간, 얘들이 문제긴 합니다만 굉장히 크게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수급을 보시면 많이 매도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들이 충분히 매수하고 있고요. 우리가 환율을 봤을 때 사실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주면 좋은데, 외국인도 오늘 이게요, 거의 1200억까지 매도가 나왔다가 400억으로 준 거예요. 예. 막판에는 매도를
순매수 했던 얘기입니다. 막판에는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이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약해지고 있는 달러 봤을 때 또 강해지고 있는 위안을 봤을 때 외국인이 순매수 들어올 수 있다. 그걸 봤을 때 이 기간의 이 매도 물량 조정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시장의 악재로 깔려있긴 합니다만 이게 전반적으로 시장의 악재로 깔려있긴 합니다만 어떤 급락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요게 가장 컸어요 오늘 요게. 그럼 요거 제가 기사 제목만 몇 개 좀 갖다 놓고 볼게요. 이해하기 쉽게끔 기사 제목만 갖다 놓고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군에서 수연평도 실종자가 북에서 피격당한 다음에 이게 지금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실수해서 떨어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떠내려가 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북한에서 발견돼 가지고 총살을 하고 이 코로나 방역 수칙에 따라 총살을 하고 불에 태웠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실종이 됐는데 떠내려가서 이게 3시 반인가 발견을 했고 돌아갔다가 6시간만 다시 와가지고 총살하고 불태운 거잖아요. 그 불나는 건 여기서도 이제 관측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몰랐던 거죠, 죽었는지는.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을 들어보니까 완전 진짜 뭐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될 정도의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뭐 다들 뭐 아시겠지만 그죠? 예. 네. 그러니까는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지지항촌 리스크가 났는데 군에서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완전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고 불에 타 죽었다. 진짜 분노할 일이기는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근데 이거 갖고 전쟁까지 이어질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청와대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사실 뭐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종전선언한다 그랬었는데 지금 뭐 또 개무실 당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엔 청와대에서도 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뭐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공개해라. 그러니까 완전 야만적으로 지금 뭐 진짜 김정은이 장성택 총살 죽인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예, 북한이 이제 야만적으로 다 남한 국민을 사살한 거예요. 근데 우리 현 정부의 특성상 지금도 통일부 장관은 빨리 무언가 남북경협 사업을 하려고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걸 갖고 강하게 나가지도 못할 거고 그냥 이럴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그러고 있지만 강한 유감 표명, 진상 규명 요구. 근데 지금 북한에서 묵묵부답입니다. 아무도 북한에서 니들 잘못이다. 니네가 넘어왔고 우린 코로나 방역 때로 대응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가 그거 갖고 무슨 뭐 여기다가 미사일을 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예. 이게 정말 분노할 일인데요. 말도 안 되고요. 근데 이게 우리는 객관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는 이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문제가 크고 정말 분노가 됩니다. 분노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게 객관적으로 판단해 본다면은 전쟁까지 가지도 못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아마 또 이러다 말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서 또 아마 현 정부의 어떤 지지율 낮아지겠죠. 결국엔 또 이게 또 정치 테마주로 엮여서 네. 아마 이제는 민주당이 아닌 뭐 국민의힘, 국민의당 이쪽으로도 가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아침부터 이 ICBM 얘기 나왔어요. 미국이 평양에서 ICBM 신형 이동식 발사체를 포착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북한 리스크가 좀 나왔었고 또 북한은 지금 뭐 상부 지시를 했다는 얘기 나오죠. 네, 발표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분노가 되고 정말 분노할 만한 노릇이고 말도 안 되는
야만인 같은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뭐 이걸 가지고 뭐 북한에 미사일 쏠 수도 있는 노릇도 아니고 또 우리가 뭐 맞대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분노는 되지만 객관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항상 이 북한 리스크는 어땠냐면 제가 빤스 효과라는 말씀 많이 드렸죠. 빤스 효과, 팬티 효과. 뭡니까? 북한이 과거에 연평도에 미사일, 사실 그것도 다 분노할 만한 일 아닙니까? 연평도에 미사일 쏘고 포 쏘고, 그죠? 예, 우리나라 천안함 침몰하고 북한 리스크에 깜짝 놀라서 시장 급락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은 전쟁까지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금방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빤스를 입고 있어요. 누가 빤스를 확 벗깁니다. 깜짝 놀라죠.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서 다시 확 입죠. 이게 빤스 효과예요. 북한 리스크는 급락이 나왔습니다만 생각해보면은 전쟁까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급한 대로 올라가고 올라가다가 다시 허리까지 이으면 되는 건데 빨리 올리는 바람에 가슴까지 끌어올립니다. 빤스를. 이게 빤스 효과, 팬티 효과예요. 항상 북한 때문에 일어났던 이런 급락은 빤스 효과에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안 웃어요. 예. 심각합니까? 예? 자, 보통 빤스 효과는 뭐 다들 깔깔대고 웃으시는데 오늘 시장 급락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웃음을 좀 잃으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간에 좀 웃으면서 하세요. 시장을 객관적으로 좀 여유롭게 바라보시면 다 보입니다. 빠지니까는 죽을 것 같고 힘들고 나만 그냥 큰일 난 것 같고 내 재산 다 날라간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나만 빠진 게 아니에요. 나만 소실난 게 아니에요. 지금 다 그래요.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디 가니까 또 대박 났대요? 뭐 급등했대요? 뭐 아니면 풋옵션 대박 났답니까? 딴 건 죄다 물려있어요. 알잖아. 응? 뭐 종목 하나 급등했으면 대박 난 겁니까? 딴 거 죄다 물려있는데? 차라리 물어보세요 한번. 뭐 급등했어요? 뭐 풋옵션 대박 났어요? 이러시면 물려있는 종목 없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대답을 아예 안 하거나 개무시할걸요? 예. 어쨌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북한 리스크는 북한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 쏜 어쨌든 간에 급락으로 이어진 적 없고요. 항상 빤스 효과로 올라왔고 어떨 때는 허리춤까지 끌어올리지 않고 그냥 가슴까지 끌어올리면 더 올라간 적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장에 급락이 나왔던 건 사실 이 북한 리스크가 더 크잖아요. 북한 리스크가. 그죠? 오늘 시장 급락 나온 건 북한 리스크가 더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금방 반등 나올 수 있는 모습도 더 좋을 수 있고 3분기 말까지 어쩔 수 없이 매도해야 되는 기관 얘들은 지금 이 주식 비중 조절 때문에 매도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그렇게 많은 물량 나오는 건 아니다. 예, 외국인 매수만 들어온다면 충분히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지금 미국의 정책 공백인데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이건 기다려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럼 여기까지 시장 이해가 됐다 9번 안 됐다 2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장 이해가 됐다 9번 안 됐다 2번. 우리 채널에 계신 분도 다 눌러주십시오. 채널에 계신 분도 다 눌러주십시오. 지금 이 그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경악하고 있다 그래요. 이 북한의 소행에 대해서. 네. 이 북한의 소행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악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뭔가 대책이 나올 거고. 다만 이것 때문에 뭐 전쟁이 날 일 없으니까 우리는 분노하는 거는 당연히 분노를 하는 거지만 객관적으로 대응을 하자고요. 객관적으로. 주식을 주관적으로 감성적으로 하면 돈 벌립니까? 네? 주식은 감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지.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진 자리에서는 기간도 팔기 아깝다 그거예요. 아무리 팔아도. 여기서 파는 거야 뭐 수익 실현도 하고 비중조절도 했지만 지금에 와서 팔기 아깝다 그거예요. 기간도요. 여러분이 지금 물려있기 때문에 지금 무서워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급등 나왔을 때 추격 매수합니다. 추격 어때요? 고점이죠. 쭉 빠집니다. 거꾸로 급락이 나왔어요. 투매합니다. 무서워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무서워요. 투매 저점이에요. 하락이 다 나온 자리에서 투매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만약에 시장에 주도주고 성장성이 확실한 종목이라면 무조건 존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존버를. 종목에 따라 틀리겠지만 시장에서 소외가 되는 종목 아니면 정말 이상한 잡주 이상한 테마주 이런 거는 당연히 존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꿔줘야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올라갈 종목을 놓치지 않는 거 보유와 내 종목이 소외가 되고 있다면 과감하게 교체해주는 거 필요하다. 뭐가 정답이다? 시장하고 무슨 없어요. 종목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죠? 종목마다 틀리기 때문에 뭐 무조건 존버다? 이런 논리로 얘기하는 것은 그냥 주린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네.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라면 보유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그게 뭐 전기차가 될지 5G가 될지 반도체가 될지 테마주가 될지 아니면 바이오가 될지 그건 모릅니다. 다만 오늘 나온 게 있어요. 일단은 그린 뉴딜 관련주 한국판 뉴딜 관련주가 제일 먼저 올라갈 건 나왔습니다. CS 베어링 동국 SNC 유니슨 예. 이런 애들은 지금 낙폭이 심하죠. 낙폭이 심한 상황에서 오늘 그래도 플러스권 양봉으로 끝났죠. 그 다음에 디지털 뉴딜에서 옴니 시스템, 누리텔레콤, 포스코 ICT 이런 애들. 자, 한국판 뉴딜 관련주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이겁니다. 오늘 얘기할 거. 시장 반등 시 가장 센 종목 포착. 오늘 5G건 전기차건 다 빠졌어요. 지금 대주전자재료도 뭐 작살났고요. 뭐 첨보, SKC, 그동안 대장주였던 일진머티리얼즈, 뭐 포스캔 다 작살났습니다. 5G도 뭐 다 빠진 거니까 서진 시스템, 오일 솔루션, KMW 다 작살났죠 뭐. 그죠? 반도체 마찬가지잖아요. 반도체도. 네.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안 빠진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섹터로 봤을 때, 업종으로 봤을 때 가장 셌던 게 풍력, CS 베어링, 유니슨, 현대에너지 솔루션. 오죽하면 하나솔루션이 오늘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니콜라 주가가 또 어제 급락이 나왔잖아요. 니콜라가 수소차 충전소 사업까지 막히면서 니콜라가 또 급락이 나왔잖아요. 여기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수급적으로 확인된 게 뭐냐면 시장이 조금만 반등 나와도 시장 요만큼 반등 나와도 가장 세게 올라가는 거는 뉴딜 관련주다. 뉴딜. 어떻게 보면 이건 테마예요. 테마. 성장성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테마예요. 얘는. 그죠? 근데 오늘 수급은 이쪽으로 다 쏠렸다 그거예요. 그중에 제일 센 게 뭡니까? CS 베어링. 예. 그러면 지금 시장이 저점이다라고 본다면 자, 지금 가격대는 팔기도 아까운 가격대라고 말씀드렸죠. 코스닥도 많이 빠졌고 코스피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팔기 아까운 가격대입니다. 그럼 사야겠죠. 그러면
이 애들이 지수를 삽니까? 아니잖아요. 이 지수를 끌고 갈 수 있는, 지수를 선도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주도주를 사야 되는 거예요. 주도주. 그게 5G가 될지, 전기차가 될지, 아니면 바이오가 될지, 반도체 장비가 될지, 뭐 정시 테마주가 될지, 또는 자율주행이 될지 빨리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래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CS 베어링이 1번이다. 분명히 말씀드린 겁니다. 유니슨, 동국 SNC, 여기에 현대, 사실 하나솔루션도 괜찮긴 한데 니콜라 때문에 얘는 좀 빼고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 태양광, SDN, 예,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없다면 그동안 지금 시장에서 소외가 되어 있는 종목들을 팔고서라도 이런 거는 준비를 좀 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준비를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요. 자, 종목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조금만 반등 나와도 1, 20% 급등할 종목. 말씀드렸죠? 조금만 반등만 나와도 1, 20% 급등할 종목. 북한에서 그 다 말씀드렸고요. 그죠? 시장 반등시 가장 센 종목 포착. 일단 그린 뉴딜을 봐라. 그 중에 CS 베어링, 옴니 시스템, 유니슨, 현대 에너지 솔루션. 그죠? 그 다음에 시장과는 무관하게 올라갈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전기차가 올라간다면, 첨보가 올라간다면 시장 자체가 또 올라갈 거고요. 예. 지금 선물은 좀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그죠? S&P 500도 지금 다시 보합까지 올라왔고, 나스닥 선물도 올라왔습니다. 이 글로벌 증시만 좀 괜찮게 움직여준다면 우리 증시의 회복 속도도 빠를 겁니다. 급락 출발했던 유럽이, 예, 다시 뭐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어요. 보시면 급락 출발했던 유럽이요, 영국, 프랑스, 독일, 예,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영국의 악재는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다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뭐 5G 종목이라든가, 5G도 올라올 거예요. 너무나 많이 빠졌어요. 이런 거 사놓으셔야 되는 거야. 솔리드, 선인 시스템, 오이스론, 이런 것들 외국인이 지금 다 매수하는 거 제가 다 보여드렸잖아. 5G는. 그죠? 예. 다 보여드렸고, 어쨌든 뭐 전기차, 뭐 바이오 올라오게 되면 시장이 올라올 텐데, 시장과 무관하게 올라갈 종목이 바로 정치테마주고요. 저는 써니전자하고 대신정보통신, 요거 두 개만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써니전자는 안철수 대표 종목이죠. 써니전자는. 그죠? 대신정보통신은 유승민 의원. 예. 근데 유승민 의원은 지금 여의도에, 이미 기사 나온 겁니다. 여의도에 지금 그 대선 캠프, 대선 이 사무실을 차리고 있다 그래요. 유튜브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유튜브 방송을요. 네. 우리 홍준표 의원이 하는 것처럼 홍카콜라, 그 다음에 유시민 작가가 했던 것처럼 유승민 의원이 지금 여의도 사무실에다가 이 대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지금 유튜브 방송 하려고 지금 공사 다 하고 있다 그래요. 이거는 기자가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유승민 의원이 왜 저 유튜브 방송 준비하겠습니까? 지금 뭐 서울시장 나온다 이런 얘기 많이 있고요. 그래,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말씀하시는 게 거의 이재명 지사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죠? 원래 지지율 1번이 이낙연이었고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가 올라온 거죠. 왜 올라왔습니까? 이낙연 의원은 1등이니까 조심조심 하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제 뭐 재판 끝났으니까 빨리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역시나 사이다 발언으로 지지율이 쫙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벤치마킹 한 건지, 최근에 안철수 당대표 보면 뭐 말하는 게 과감합니다. 국민의힘도 뭐 엄청 비판을 하고, 문재인 정부도 비판을 하고, 아마 이번 이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도 또 강한 비판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뭡니까?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배제하진 않는다.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그걸 배제하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도 안철수 대표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아니냐. 뭐 대선은 졌지만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 된 것처럼 안철수 의원 지금 대표도 되겠죠, 당연히. 그죠? 어쨌든 최근에 이 굉장히 과감한 발언이 나오면서 어떤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좀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써니전자하고 이미 이제 준비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 요런 것들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보면 대신정보통신도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고요, 써니전자도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다 올라간 이낙연 관련주 갖고서 뭐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정리를 싹 해드린 겁니다. 시장에 대해서 정리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장 만드는 가장 센 종목 포착이게 바로 뉴딜 관련주에서도 대표적인 종목 딱 말씀드렸고, 시장과 무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정치테마 중에서도 딱 2개만 짚어드렸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9번, 안 됐다 2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9번, 안 됐다 2번. 이게 종목을 다 말씀을 드려도 항상 그래왔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맞죠? 실제로 문자 리딩을 받으면서 수익 난 사람은 저희밖에 없었어요. 왜? 종목을 바꿀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어떤 종목을 물려있다, 그 종목이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라면, 금방 올라갈 종목이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엇박자 나기 시작하잖아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잘 모르겠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 가입하시는 분들은 종목 상담을 다 도와드립니다. 팔 종목 팔아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매도할 종목 매도하셔가지고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매도할 게 아니라면,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라면 꽉 들고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뭐 그 수천원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보면 당연히 무조건 다 홀딩이에요. 다 홀딩이에요. 객관적으로 봐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객관적으로. 그래서 객관적으로 제가 종목 하나 도와드릴 거니까,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엠비엔골드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요, 무료 회원 가입은 필수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엠비엔골드 무방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자동 결제 하시면 되고요. 023490-4666으로 자동 결제 하시면 되고, 아니면 카페에서 유료 결제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샵 2034로 최현덕이라고 문자 말씀해 주시면 개인 채널로 또 대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MBN 골드 있는데 수익도 안 나고, 나는 수익이 안 나는데 맨날 그 사람은 대박 난다고 그런 얘기만 하고 있다. 포트가 다 틀리고, 나는 그 종목이 없는데 맨날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대박 난다고 그런다. 나 맨날 똑같은 회원인데 뭐 소외가 돼 있다. 이러면 또 바꾸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MBN 골드 있는 회원인데 소외가 되고 있다 하시면, 오른쪽 상단 요 마이 페이지 가셔갖고 방 이동 가능합니다. 나는 수익이 안 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풋옵션으로 대박 난다, 아니면은 뭐 파생으로 대박 난다, 인버스 대박 난다, 그런 분들은 위험하게 있지 마시고 필요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달에 88만원이고요
지금 가입하시면 서비스가 10일 나가고,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분들은 여기 회원가입 누르시면 되고요. 저는 성수기 보시면 다 나와요. 우리 지금 M 플러스 이후로 수익 난 거 없습니다. 네, 다만 수익 나기 시작하면 누구나가 다 같이 수익 납니다. 저희는 누구만 몇 명만 수익 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회원인데 뭐 가입 기간에 따라 틀리다고 해서 뭐 누군 수익 나고 누군 수익 안 나고 이렇지 않습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수익 나면 나는 거고 안 나면 안 나는 거예요. 네. 조만간 또 후기 올라오겠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 준비를. 네. 그래서 회원 가입하신 분 여기서 저 장중에 이 빨간색 단추로 들어오시면 회원 방송 볼 수 있고요. 지금이야 무료 방송입니다만 장중에 회원 방송하고 있고, 회원 가입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회원 가입 진행하시면 한 달에 88만원 내고, 지금 가입하시면 10일 한 달 10일 이용하시는 거예요. 한 달 10일. 예.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카드로 결제 가능하고요. 이거 모르겠으면 02-3490-4666 전화하셔서 바로 카드 결제하시면 되고, 아니면 1588-0648 전화하셔가지고요. 예, 고객센터에 문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하실 분은 이렇게 하시고, 지금 5시 19분인데요. 5시 반까지 회원 가입하신 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 거니까 내가 이 종목을 계속 가져가야 될지 팔아야 될지, 어차피 올라갈 종목인지 아닌지를 제가 구분해 드릴 겁니다. 5시 반까지.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전에 가입한다 하시면 우리 정혜영 게시판에다가 회원 가입하시면 바로 승인 떨어집니다. 그럼 정혜영 게시판에 바로 쓸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종목 올려주시면 내일 아침까지 제가 어차피 올라갈 종목인지 아니면 바꿔야 할 종목인지 말씀드릴 거고요. 바꿔야 할 종목은 저 매도 의견 드릴 거고, 제가 내일 사라는 거 딱 사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시고, 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예, 샵 2034로 최현덕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요 번호로 문자 보내는 거예요. 최현덕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 채널로 대화 가능하니까 여기서도 질문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방송은 하고요. 이 영상 풀 영상 보실 분들은 지난 방송 보기 보시면 무료 방송, 회원 방송 올리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뭐 현재도 지금 생쇼 1등 하고 있습니다. 2월달에 1등 했고요. 아니, 저 7월달에 1등 했고요. 217%. 현재 100% 넘었다가 65%인데 1등 하고 있습니다. 예. 종목 다 공개했고요. 유튜브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